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번뜩이는 강남의 작은 원룸 아파트.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냥 갑자기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조차 없이 문이 스르륵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내 룸메이트, 지은 언니? 그녀의 발소리가 바닥을 스치듯 가볍게 다가왔다. 나는 침대에 웅크린 채 손에 쥔 편지를 구겨 쥐고 있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 그녀의 그림자가 내 몸을 덮쳤다. 수진아. 왜 그래? 지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에 차분하고 다정한 톤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편지 속 글씨가 번져서 읽히지도 않았다.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우리 사이를 끊자 그 한 줄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내 첫사랑, 유진이,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였고 대학에 올라와서도 비밀스럽게 이어지던 관계였다. 하지만 유진의 가족이 알게 된 후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그 편지가 도착한 오늘 나는 무너졌다. 언니는 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슴이 내 뺨에 닿았고 그곳에서 나는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쾅거리는 불규칙한 리듬. 마치 내 고통을 공유하려는 듯.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내가 울부짖으며 쏟아내고 언니가 조용히 들어주는 시간이었다. 지은 언니는 나보다 5살 많았다. 29, 패션 잡지 편집자. 그녀의 삶은 항상 완벽해 보였다. 긴 생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미소 지을 때마다 주변을 밝히는 그 매력. 우리는 작년 여름 이 원룸을 공유하게 됐다. 대학생인 내가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고 언니가 나머지를 도와주는 조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함께 라면 끓여 먹고 주말에 한강 산책하고 K-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변했다. 언니의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타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에 스치면 나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언니, 고마워. 내가 말할 때마다 그녀는 바보, 당연한 거지라고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걸 무시하려 애썼다. 내 마음은 아직 유진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아니, 가득 차 있었던 척. 며칠 후 우리는 명동으로 쇼핑을 갔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언니가 내 팔을 끼고 걸었다. 수진아, 이 옷 어때? 내 스타일일 것 같아. 그녀가 입고 있는 핑크빛 블라우스가 그녀의 피부를 더 부드럽게 보이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입으면 다 예뻐 보이네. 우리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인슈페너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이 우리를 감쌌다. 그때 언니가 갑자기 말했다. 수진아, 너 아직도 유진이 생각나? 나는 컵을 쥔 손이 굳었다. 응, 그런데 이제 끝났어. 언니 덕분에 좀 나아졌어. 언니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게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물었다. 언니는? 언니의 첫사랑은 어땠어? 그녀는 웃었다. 쓴웃음. 그건 비밀이야. 아직 말할 수 없어.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다. 밤에 잠들기 전 언니가 내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오곤 했다. 수진아, 불편한 데 없어. 그녀의 손이 내 이마를 스치면 나는 심장이 빨라졌다. 한국의 가을은 춥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바람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전통 한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언니가 고기를 구워 내 접시에 올려주며 이게 인생이야. 맛있게 먹고 웃자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유진의 그림자가 희미해지는 걸 느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일주일 후 유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진아, 만나자. 할 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유진의 눈은 붉었다. 미안해. 가족이 나를 강요해. 남자친구를 사귀라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내 가슴은 찢어졌다. 우리는 포옹조차 하지 않고 헤어졌다. 거리로 나서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오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어디 갔었어? 걱정했어. 나는 비에 젖은 몸으로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다. 유진이 만났어. 끝났어. 진짜로. 언니는 내 곁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언니의 눈에 불꽃 같은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수진아. 나 너를.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나는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아니, 막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먼저 나를 끌어당겼다. 부드럽고 뜨거운 키스. 비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숨을 헐떡였다. 언니. 이게. 무슨. 내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숨겨왔어. 너를 사랑해, 수진아. 오랜 시간. 그 고백은 나를 무너뜨렸다. 기쁨과 두려움, 혼란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야 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그 모든 압박.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그 모든 걸 잊었다. 침대 위에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처음으로 서로를 느꼈다. 언니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속삭임은 내 영혼을 어루만졌다. 너만 있으면 돼. 나랑 함께라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언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고르게 들려왔다. 어젯밤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처음으로 탐험하며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렸다. 언니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그녀의 키스는 나를 녹였다. 사랑해. 그녀가 속삭일 때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유진과의 이별이 아직 아팠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 했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났다. 부엌에서 언니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한국 가정의 아침은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 뜨끈한 국물이 우리를 감쌌다. 언니, 어제. 꿈 같았어. 왜 내가 말하자 그녀는 웃었다.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 현실. 우리는 손을 잡고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압구정의 고층 빌딩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그날 언니는 회사에 가기 전에 나를 안아주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데 데려갈게. 그녀의 눈빛이 장난기 가득했다. 나는 대학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가벼웠다. 유진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행복해. 너도. 그 후로 나는 언니 생각만 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우리 사랑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하지만 이미 깊었다. 저녁, 언니가 데려간 곳은 인사동의 전통 찻집이었다.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 향이 코를 자극했다. 우리는 다다미에 앉아 녹차를 마셨다. 언니가 말했다. 여기,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오던 곳이야. 한국의 전통을 느끼고 싶었어. 너랑 함께. 그녀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올랐다. 은밀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의 과거에 대해. 그녀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 애는 여자였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지? 그 후로 나 혼자였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덕분에 다시 살고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로를 안았다. 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피어났다. 하지만 현실은 곧 우리를 시험했다. 다음 주, 언니의 회사 파티가 있었다. 나는 동행했다. 강남의 고급 호텔, 화려한 드레스와 샴페인. 언니의 동료들이 우리를 소개했다. 이쪽은 제 룸메이트, 수진 씨예요. 언니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호기심이 스쳤다. 한국 사회에서 두 여자가 이렇게 가까우면 이상한 시선이 따랐다. 파티 중 언니의 상사인 남자가 다가왔다. 지은 씨, 아직 솔로예요. 이런 미인이 왜?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 운명의 상대를 기다려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스쳤다. 비밀스러운 신호.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택시 안에서 키스했다. 언니, 나 무서워. 사람들이 알면 내가 속삭였다. 그녀는 내 입술을 막았다. 괜찮아. 우리만 알면 돼. 집에 도착해. 우리는 옷을 벗으며 서로를 탐했다. 언니의 몸은 완벽했다. 가슴의 곡선, 허리의 부드러움. 나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언니, 영원히 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신음하며 나를 안았다. 그 밤, 우리는 절정에 도달하며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유진이 다시 나타났다. 내 휴대폰에 메시지,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 중요한 일, 나는 망설였다. 언니에게 말할까? 하지만 숨기고 싶었다. 그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이태원 카페에서 만났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수진아, 나 임신했어. 그 남자랑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유진아, 축하해. 그런데 왜 나한테? 그녀가 말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행복하길.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번엔 노크를 했다. 수진아, 무슨 일? 그녀가 나를 안았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유진의 이야기, 임신, 모든 것. 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애가. 아직도 내 마음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이제 너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그날부터 작은 균열이 생겼다. 언니가 늦게 귀가하곤 했다. 회사 일이야. 그녀의 핑계. 나는 불안했다. 한국의 연애는 항상 불안정하다.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나는 언니의 휴대폰을 슬쩍 봤다. 메시지, 오늘도 봐. 기다릴객 발신자, 민준 오빠. 언니의 상사. 내 심장이 무너졌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쌓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언니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녀가 민준 오빠와의 관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갉아먹었다. 왜? 우리는 방금 서로를 약속했는데. 밤에 그녀가 돌아오면 나는 일부러 등을 돌리고 잤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스치면 차갑게 밀어냈다. 수진아,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상처받은 듯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폭발이 일어났다. 주말 아침, 언니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 나는 물었다.
언니, 민준 오빠랑 무슨 사이야? 그녀의 컵이 테이블에 부딪혔다. 커피가 쏟아졌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휴대폰 봤어. 언니가 날 속였어. 그녀가 다가왔다. 아니야, 수진아. 그건 그냥 친구야. 회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만난 거지.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친구. 밤늦게까지? 키스 사진도 봤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사진은 없었지만 내 분노가 나를 이끌었다.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나 너만 사랑해. 그 오빠는 그냥. 가족의 압박 때문에 그녀가 무릎 꿇었다. 엄마가 재촉해. 결혼하라고. 나 같은 애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녀의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잔인하다. 부모의 기대는 우리를 옥죄고 사랑은 죄가 된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언니. 나도. 유진 때문에 불안했어.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뜨겁고 절박하게.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우리는 서로의 몸을 위로했다. 언니의 손이 내 가슴을 어루만지며 영원히 너랑 일하고 속삭였다. 그날 우리는 화해의 밤을 보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언니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전통 한복을 입은 할머니 같은 모습의 여인. 지은아, 이 집 청소는 제대로 해?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녀의 말에 언니가 웃었다. 엄마, 아직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는 부엌에서 숨어서 들었다. 어머니가 나를 보자. 아이고, 이 애가 룸메이트? 예쁜 애. 지은아, 너도 이런 애처럼 예쁜 딸 낳아라. 그 말에 언니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간 후 언니가 울었다. 수진아, 나 엄마한테 말할 수 없어. 우리 사랑을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언니, 나도 그래? 내 부모님도. 알면 실망할 거야. 우리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겨울 제주,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사람들 없는 곳에서. 여기서 살자, 언니. 세상과 떨어져. 내가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좋아. 우리만의 낙원. 제주에서의 밤은 꿈 같았다. 오션뷰 펜션에서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눴다. 언니의 몸이 내 위에 올라타 그녀의 움직임이 나를 미치게 했다. 사랑해, 수진아. 그녀의 신음이 방을 채웠다. 우리는 절정에서 서로를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현실이 다가왔다.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 오빠, 지은아, 엄마가 또 재촉하시네.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나는 그 메시지를 봤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언니, 이게 뭐야? 비행기 안,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진아. 나 선택해야 해.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배신의 시작. 서울로 돌아온 후 언니가 사라졌다. 이틀 동안 나는 미치도록 불안했다.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다. 마침내 그녀가 돌아왔다. 눈이 퉁퉁 부은 채 미안해. 엄마 집에 갔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참지 못했다. 언니, 민준 오빠랑 잤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피했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너 때문에 나도 고통받아. 가족이 날 버릴지도 몰라. 언니가 소리쳤다. 나는 울며 말했다. 그럼 나 버려. 가서 결혼해. 문이 쾅 닫혔다. 그녀가 나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한국의 사랑은 이렇게
차갑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하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언니와 나는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말은 없었다. 아침에 그녀가 출근할 때 나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빈 침대가 나를 괴롭혔다. 밤에 혼자 누워 유진 생각도 났다. 하지만 더 아팠던 건 언니였다. 그녀의 배신, 아니, 선택의 무게. 어느 날 언니의 생일이었다. 나는 몰래 케이크를 샀다.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그녀가 좋아하는. 집에 돌아오니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에 꽃다발. 수진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다. 나는 케이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안았다. 언니. 나도 미안해. 민준 오빠 일, 이질게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용서의 키스. 그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벚꽃잎이 우리를 덮었다. 언니가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과 과일. 이게 우리야. 간단하지만 소중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웃으며 먹었다. 그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언니, 나 커밍아웃 할까봐 부모님께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수진아, 아직은. 위험해.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쥐었다. 그러나 민준 오빠가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의 회사에서 그는 그녀를 압박했다. 지은 씨, 우리 진짜로 해보자. 내 엄마도 좋아할 거야. 언니가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우리 집으로 왔다. 문을 두드렸다. 나는 열었다. 수진 씨. 지은 씨 계세요. 그의 미소가 싫었다. 언니가 나왔다. 오빠,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꽃을 내밀었다. 이거 내 생일 선물. 늦었네. 언니가 받지 않았다. 오빠, 그만해. 나 다른 사람이 있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다른 사람. 누구? 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수진이, 그녀가 내 사랑이야.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너 레즈비언이야? 미쳤어. 그는 소리치며 나갔다. 언니가 무너졌다. 수진아. 나 이제 다 끝났어.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언니. 나랑 함께라면. 하지만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한국 사회의 편견은 우리를 삼켰다. 다음 날 언니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성적 지향 때문에? 그건 차별이야. 그녀가 울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패션 디자이너 꿈, 다시 도전해. 우리는 함께 일자리를 찾았다. 언니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됐다. 우리의 삶은 다시 피어났다. 여름,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우리는 수영복을 입고 웃었다. 언니의 몸이 물에 젖어 빛났다. 밤의 해변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신음을 삼켰다. 언니, 영원히 내가 속삭였다. 그녀가 대답했다. 응, 영원히. 하지만 배신은 다시 왔다. 언니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민준이 험담을 한 모양. 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랑. 내 동생들 얼굴에 먹칠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언니가 무릎 꿇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어머니가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망쳤어. 당장 나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진심입니다. 어머니가 갔다. 언니가 쓰러졌다. 수진아. 나의 가족을 잃었어.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더 세게 안았다. 사랑의 힘으로 버티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서울의 단풍이 우리를 감쌌다. 언니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엄마가 날 포기했대. 그녀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했다. 함께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카페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위로를 찾았다. 언니의 손가락이 내 안을 탐험할 때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언니. 더.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언니의 친구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레즈비언. 믿기지 않아. SNS에 악플이 달렸다. 언니가 울며 말했다. 수진아, 나 후회해. 너 때문에 그 말은 나를 찔렀다. 언니, 후회. 그럼 끝내. 나는 소리쳤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지만 피곤해. 고조는 유진의 재등장으로 왔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남편과 헤어진 후였다. 수진아, 나 잘못했어. 다시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유진아, 이제 늦었어.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왜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울며 말했다. 지은 언니. 그 룸메이트. 미쳤어, 수진아. 여자랑. 내 미래를 망치지 마. 그 말에 내 분노가 터졌다. 너야말로. 내가 날 버렸잖아. 우리는 싸웠다. 집에 돌아와 언니에게 모든 걸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진아. 유진이가 아직 의심의 씨앗이 다시 싹 텄다. 우리는 또 싸웠다. 너도 날 배신했어. 민준 오빠랑 언니가 소리쳤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밤거리를 헤매다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물소리가 나를 유혹했다. 끝내자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언니의 전화가 왔다. 수진아, 제발 돌아와. 나의 잘못했어. 그녀의 울음소리. 나는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집 앞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채 연니 우리는 안겨 울었다. 그날 우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언니가 말했다. 민준 오빠랑 키스한 적 있어? 미안해. 하지만 너만큼 사랑한 적 없어. 나는 고백했다. 유진이 만난 거 후회 안 해. 하지만 너만 사랑해. 우리는 용서했다. 다시 키스하며 서로의 몸을 맡겼다. 그 밤은 가장 뜨거웠다. 언니의 혀가 내 목을 핥고 그녀의 손이 내 다리를 벌렸다. 우리는 절정에서 서로를 불렀다. 사랑해. 영원히.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는 결심했다. 커밍아웃. 언니가 먼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이게 제 진심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어머니의 답, 침묵. 하지만 한 달 후 편지가 왔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를 축복할게. 눈물이 흘렀다. 우리 어머니도 알게 됐다. 수진아, 힘들겠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한국의 가족은 천천히 변한다.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불꽃놀이가 우리 창밖을 수놓았다. 우리는 함께 새벽을 지새웠다. 언니의 손이 내 허리를 감고 그녀의 입술이 내 귓가를 스쳤다. 올해는 우리 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빛을 봤다. 언니는 새로운 잡지사에 취직했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남산 타워가 보이는 곳. 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밀스럽게 친구들만 모인 작은 파티. 언니의 드레스가 하얗게 빛났다.
수진아, 너랑 영원히 그녀의 맹세. 나는 반지를 끼워주며 울었다. 언니, 사랑의 한국 사회는 아직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함께 시위에 나서 LGBT 권리를 외쳤다. 사랑은 사랑이야. 우리의 목소리가 거리를 채웠다. 여름, 제주로 신혼여행. 우리는 해변에서 맨손으로 결혼식을 재현했다. 파도가 우리를 축복했다. 밤에 오두막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언니의 몸이 내 위에, 그녀의 움직임이 리듬을 타며 더 깊이 내가 신음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너만의 거야. 우리는 절정에서 하늘을 봤다. 별들이 우리를 지켜봤다. 가을, 유진이 다시 왔다. 이번엔 축하 인사. 수진아, 행복해 보여. 미안했어. 우리는 포옹했다. 과거는 용서됐다. 민준 오빠도 변했다. 미안해, 지은 씨, 이제 이해해. 그는 떠났다.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겨울, 언니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손주는 언제 볼까? 그녀가 웃었다. 우리는 입양을 계획했다. 엄마, 고독 언니가 말했다. 가족이 모였다. 따뜻한 김치찌개가 테이블을 채웠다. 우리는 웃었다. 한국의 전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피어났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늙어갔다. 여전히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다. 언니, 후회 없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없어. 너 덕분에 살았어. 우리의 사랑은 인류애였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영원한 꽃. 끝.